정수장학회, 영남대, 경향신문, 부산일보, MBC 등과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는 정부 과거사위원회, 사법부의 판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가해자 관련 세력은 강탈한 재산을 가지고 부당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적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서 보여지듯이 강압성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군사정권의 침해 재산은 국민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빼앗은 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침해 재산의 가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해당 침해 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에서는 대통령 소속 신설위원회가 진상조사 후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 법인 형태의 침해 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 조치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공익성, 중립성,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 새 이사진 구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부 침해 재산을 보유한 관계자들은 이미 사회환원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짓임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게 강제 헌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관 세력이 장악해 왔고 2012년 7월 현재 이 시점에도 현 이사진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형식은 공익법인이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출연재산 없이 강탈한 흔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는 교주, 설립자 박정희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도 3인 이상의 이사가 박근혜 의원의 영향권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피해 국민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강탈해서 아직까지 사실상 주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누가 법치를 존중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의원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시효를 해결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입법 의무를 실천하는 일이며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첫째, 시효 소멸을 이유로 강도질과 강도에게 강탈한 재산의 주인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를 공익적 관점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화해와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도 대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강탈한 돈으로 선심을 쓰고 청호회, 상청회 등의 우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민은 18대 대통령이 작물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작물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 구제, 법치의 실현,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0년 전 1962년 7월 14일 박정희로부터 부당하게 부일장학회를 강탈당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공식 명칭은 있지만 저는 박근혜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언론, 민주언론의 쟁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상 박정희가 부일장학회를 통해서 노리고자 했던 것은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이 언론 장악은 정권 유지 내지는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 독재 정권자들의 언론 장악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반민주적 행태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KBS, MBC, YTN, 부산일보까지 모든 언론들이 파업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이와 같은 군사 독재가 저질러놓은 만행, 언론의 자주성과 민주언론의 쟁취, 이 수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오늘 입법 발의한 이 법안은 이런 차원에서 또 하나의 민주언론 창달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통합당도 당론을 모을 예정이고 우리 통합진보당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의원 간담회에서 당론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통과돼서 그야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양 당은 합심해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신 것은 그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 그런 의미였습니까? 예.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금이라기보다도 뭐 경력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그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경남 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무상 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법적으로 다 뭐 세금 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